맡게 된 임성현입니다. 저는 8호관 303호에 있고 제 이메일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물리를 컴퓨터 가지고 장난질을 몇 번 치는 거를 저는 이제 장난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진지하게 힘을 들이면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놀자판으로 하면 잘 안 되고 통상적인 과목하고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모르는지를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때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과목은 무조건 출석.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키보드에다 뭘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출석이 중요하고 시간을 항상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하 출석이면 무조건 F예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교육부 지침 사항이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 사절입니다. 전혀 안 받습니다. 무조건 이메일. 다른 과목하고 수업 형식과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고 주어진 과제 듣고 시험 공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수업 시간에 멍 때리다가는 이게 잘 안 돼요. 괴로워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하나 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 만사를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종이와 펜을 반드시 옆에 지참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닌데 이 종이하고 펜을 가지고 다니냐 안 가지냐 이걸로 검사를 일일이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보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이에 뭘 쓰라는 건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막막한 때 뭐라도 쓰라 이거예요. 낙서를 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항상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소스 코드를 제출하는 걸로 제출로 이제 가름하고요. 무조건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변명 설득이 먹힐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냥 F예요. 어떤 게 그러느냐? 다른 동료들의 코드를 카피 페이스트, 아니면 인터넷에서 출처를 없이 그냥 출처 명시도 잘 안 해놓고 명시를 해도 문제긴 한데 카피 페이스트. 만약에 이건 무조건 F예요. 안 걸려서 운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다 여러분이 서칭하는 게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F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부를 찾아보다가 비슷한 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냈으면 그대로 카피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카피하는 자기가 쓰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동료의 이름을 명시를 어,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지 않고 하는 거는 그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고 몇 가지 안내사항은 전산실 컴퓨터는 이 자연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 방침이 음료수, 커피,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는 거 금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자연대 학생들이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관리 불가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no drink, no food.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도 안 하고 뭘 할 것이냐? 먼저 구글 계정을 만드세요.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러면 구글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제 상관없고 구글 컬랩이라는 데 가서 우리가 합니다. 이 전산물리에서 코딩은 주로 파이썬으로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주로 포트란을 많이 하는데 포트란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학생들이 너무 옛날 거라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콜랩, 구글 콜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음, 여기서 하는데 따로 이 구글 어카운트 들어가서 하는 게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자기 노트북 같은 데서 뭐 스파이더, 뭐 지니, 아나콘다 뭐 이런 개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음, 깔아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구글 콜랩에 들어가면은 어, 자, 어, 이게 지금 화면을 좀 조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파일 들어가면 새 노트 이미 갖고 있으면 이렇게 열기가 되는데 새 노트를 만들고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좀 화면 설정이 이제 동영상에 지금 동영상 녹화가 어설프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윈도우를 이렇게 맞출게요. 좀 지겨워도 좀 참으세요. 자, 이런 파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언타이틀드로 저는 뭐 많이 쓰니까 뭐 숫자가 28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거를 항상 날짜에 맞게 뭐 여러 날짜든 타픽에 맞게 오늘이 3월 제가 녹화하는 날짜가 3월 13일입니다. 뭐 테스트 또는 뭐 클래스 여기는 한글 써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인이에요. 여기에 hello 딱 치고 난 다음에 코딩을 넣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실행이 돼요. 한번 기다려 보죠. 좀 걸리네요 오늘. 처음 할 때 좀 걸려. 어이구 이게 뭐냐. 분명히 내가 틀린 거예요 지금. 뭘 틀렸느냐. 제가 한번 분명히 틀렸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 자, 지금 아까 틀린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난, 이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잘못됐대. 어, 여기가 뭐가 잘못되는데 에러가 나왔고, 1번 라인. 지금 뭐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죠. missing parenthesis in call print. 이거는 쉬운 거니까 얘가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칩니다. 음, 음, 이런 게 이제 테스트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로 가서 어, 이렇게 세이브를 이거를 하고 구글 콜랩으로 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공유를 고급 이렇게 해놓고 이건 저만 보는 거잖아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모든 웹 사용자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고 얼마나 창피해요. 어,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요 링크를 카피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계속 보여드릴 텐데 교재는 따로 없어요. 제가 뭐 학교 교재 강의 그 서점에서 교재 뭐해요? 물어봐서 그냥 이 책을 말을 했는데 굳이 살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도 책들이 꽤 많은데, 파이썬에 대한 책이 많은데, 저자 취향에 따라서 확 제각각이라 어떻게 보면 저도 막 헷갈리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이 좋은지 저 책이 좋은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어, 근데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아주 모든 걸 다 알 필요까지는 없어도, 도대체 뭐지 하는 거면 점프 파이썬이라는 게 있고, 1학년 때 했던 교재가 대학생을 위한 파이썬에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런 걸로 파이썬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법을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구글에서 잘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한글로 많은 경우에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한글로 찾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를 검색하면 남의 숙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뻔해요. 그 블로그도 잘 친절한 블로그들도 있는데, 어, 그렇게 참조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할 필요는 없어도 이 학술 공부에 관련된 것들은 구글로 영어 키워드를 알아서 검색을 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뭐라 더 얘기는 못하겠고, 이제 그때그때 이제 진행하 뭐 해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은 코딩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수학적인 정의와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종이와 펜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뭐 필요하냐 하면 급수, 그래프 플러팅, 함수 및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인터폴레이션, 연립 1차 방정식 구하기, 뭐 이거는 매트릭스 행렬, 가우스 조단 소거법, 뭐 그우치 문제, 음, 수치 미분이나 1차원 수치적 분모 이런 거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꽤 하나하나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 기본 기가 막히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컴퓨터로 했더니 멘붕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수학을 못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뻔해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컴퓨터는 바보라서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가이드를 하면 원하는 거를 잘 주는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얘가 알아서 입맛에 맞춰주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 트레이닝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학습시킨다 그러죠, 러닝. 그게 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잘 안 되는 건 뭐 향상의 여지가 있으나 결석해서 모르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업을 듣다가 뭐 중간에 한번 빼먹고 나중에 또 들어가면 중간에 벙 뛰어가지고 나중에 길게 보면 별거 아닌데 중간에 하나 조그만 거 또 못 쫓아가서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뭔 소리입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전산물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컴퓨터를 만능으로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컴퓨터는 제대로 시키는 것만 잘해요. 그리고 컴퓨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입력하고 오타가 나면 반드시 그게 드러나요. 아, 얘가 타입한 게 이거겠거니 하고 알아서 찾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멍청한 놈한테 멍청한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So computers do only ask things. Computers do not lie. You are much smarter than computers.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은 맛배기로 파이썬 코딩도 얘기하지만 컴퓨터의 역사를 아주 꼼꼼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 했는데, 이 19세기에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이 스펠링이 G가 하나 더 있는지는 그거 모르겠네. 영국 사람인데 최초의 컴퓨터 발명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제가 요 동영상 말고 이 강의 노트를 PDF로 올리면 요 클릭을 해버리면 유튜브 링크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는 반도체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음, 아마도 기계식으로 하는 컴퓨터일 거예요. 19세기 때 아마 전기도 나오기 전일 거예요. 그 금방인지 모르겠으니까 기계식으로 한 걸 거고. 그리고 근대적인 의미에서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는 애니악인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컴퓨터 아키텍처 중에서 뭐 노이만 타입이니 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때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 헝가리 사람인데 그 유태인이라서 미국으로 망명 가서 미국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애니악을 통상적으로 최초의 근대적인 컴퓨터로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IBM이 등장을 해요. 컴퓨터가 이게 발명이 되고 이런 게 들어오면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금융권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돈 계산을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음, 그 여러분들 계좌들을 이체를 다 손으로 장부 써가지고 수, 수, 종이에다 장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면 좋은데 몇백만 명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금융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이것의 약자가 IBM이에요. 이런 회사가 있다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이제 개인 PC가 언제 나오냐면은 애플2라고 해서 1978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애플2는 이딴 식으로 생겼는데, 한번 볼게요. CPU가 8비트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32비트 아니면 64비트잖아요. 그리고 램이 64KB 롬이 12KB. 요즘 메모리 웬만하면 몇 기가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용량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40발, 해상도가 40 곱하기 48. 요즘에 1024, 968, 뭐 2000바에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그래픽 카드도 문제지만 이거를 그래픽 카드가 좋았어도 구현할 모니터도 없었어요. 그리고 매장하도 없었음. 그러니까 외장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가지고 이 플로피 디스크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넣고 이제 했던 시대입니다. 78년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지 않았을 존재를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외에 이거는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암호 해독 장치인데, 음,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영국군에서 있었던 튜링이 나치의 그 암호문을 해독하고 그랬어요. 튜링 머신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만능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관심사를 좀 돌려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복사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뭔 상관이냐? 근데 잘 들어보면 컴퓨터만 몰입하다 보면 사람이 사고가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복사기가 없으면요, 손으로 필사를 해야 돼요. 손으로 직접 베낀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들 같은 경우나 뭐 공자의 논어 맹자, 이거 줄 활판 인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베끼는 거죠. 근데 베끼다 졸면서 베껴가지고 글자 하나 틀려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건 제록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7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복숭이 있다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이게 사무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 발명은 세탁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세탁기가 없다고 쳐봐요.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세제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내과에서 비누 들고 가가지고 손빨래 해야 돼요. 이건 하루 종일 한 중노동입니다.
한두 개 양말 빠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렇게 가족 걸 다 빤다고 보세요. 이게 엄청난 노동이에요. 당장에 세탁기 고장 나면 빨래방 가면 되지 그러지만 세탁기가 없는데 빨래방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만큼 중요한 인벤션들입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하는 건데 휴대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90년대 초반에 극소수 부자들만 이용했어요. 그 중반에 폴더폰이 나오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PCS폰 그래가지고 한국의 전화기 그 핸드폰 번호가 011, 012, 015, 016, 017, 018, 019 이게 SK, 이게 운세통신, 이게 뭐였지? 한솔. 아, 이게 한솔이 016, 017이 신세기통신, 018이 뭐였더라? 모르겠고, 019가 LG.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다 이제 010으로 통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아이폰 바로 나기 전에 이게 오타가 있는데 레이저에 2가 빠졌어요. 모토로라 레이저라는 폰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폰이 나오고 갤럭시 폰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휴대폰이 없을 때 길거리에 공중전화가 많아서 공중전화에 공중전 카드 들고 가가지고 동전을 넣어도 되고 사람들이 줄줄 써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수다 떨면 뒤에 있는 사람 열받아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눈치 주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음, 거기까지는 됐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 뉴메리컬 메소드의 철학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꼭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리처드 해밍이라는 사람이 이 수치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건 The purpose of computation is insight, not just numbers. 그러니까 이 수치 계산의 목적은 어떤 뭐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지 숫자 자체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문제에 걸맞는 공식과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치적인 문제를 할 때 이걸 써야 돼라는 맞는 이퀘이션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finding proper equations and idea is the key. 이게 중요하고 수치 문제에서 제일 사람이 환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분의 1 그러면은 3분의 1은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 0.33333333 무한히 가요. 근데 컴퓨터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숫자를. 그래서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만 취하고 나중을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거를 이제 trun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어, truncation happens always. 이 컴퓨터로 다룰 땐 이 버림이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엔 상관없는데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이상한 희한한 이 그러니까 티끌모아태산이라고 그것들이 에러를 발생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때는 그런 문제는 잘 안 내고 저도 잘 못 풀어요. 그런 건. 그런 건 딱 보고 아는 경우보다는 며칠 몇 달을 개고생해가지고 알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계가 되는 숫자는 유한하다. Machine deals only finite numbers. 그러니까 무한한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사치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이 수치적인 데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는 뭐냐? 어떤 무지한 무지 큰 데로 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머신에서 다룰 수 있는 진짜 큰 수 아니면 요 어떤 리밋을 넘어가면 무한대로 가는 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항상 피드백이라는 게 중요한데, 피드백은 뭐예요? 어떤 놈이 피드백을 줬다 그러면, 다들 끄덕끄덕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샤워기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팍 나와. 그냥 합니까? 뒤잖아.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하다가 너무 돌려버리면 차가운 물이 팍 나와.
다시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적정한 온도를 찾는 것. 그러니까 샤워기 물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 걸 가지고 아이고야 아니야 하고 조절을 하는 이 과정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hower during water, you turn on water. If water is hot, you control. This process is feedback. And then if you turn on too cold, then you readjust to get the proper temperature. 이게 여러분들 뉴메리컬 메소드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리얼 프로블럼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엔 요 다음 몇 가지 스트링 문제하고 몇 간단한 숫자들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